혹시 요즘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욱신거리는 통증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평생의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무릎을 10년 더 젊게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릎 건강에서 체중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무릎이 아프다고 앉아만 있었더니 오히려 더 굽고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릎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사용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자체는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은 주변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을 단단히 유지해 주어야 무릎에 가는 하중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저충격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있습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무릎 운동입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언덕길보다는 평지에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회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은 충분히 강화됩니다. 걷기 전후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관절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걷거나 가볍게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특히 평형이나 자유형처럼 다리를 부드럽게 차는 동작은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 줍니다. 혹시 수영이 부담스럽다면 수영장 안에서 물속 걷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규칙적인 페달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단 안장의 높이를 무릎이 너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각도가 90도 이하로 심하게 꺾이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오래, 세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운동은 절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습관이 결국 무릎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하기입니다. 만약 걷다가 무릎이 심하게 아프면 그날은 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억지로 운동을 계속하면 작은 손상이 큰 부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과 회복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찜질해 주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운동 마이너스 휴식 마이너스 회복의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무릎 건강은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의 평생 발걸음을 지탱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30분 걷기, 주 23회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꾸준함이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걷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생활 습관 중 무릎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 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 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무릎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무릎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무릎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좌식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좌식 생활이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는데 이 자세는 연골에 강한 압박을 주어 빠른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는 습관은 무릎 연골이 닿는 속도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받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좌식 생활 습관을 오래 이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결과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좌식 습관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식 습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하기, 소파나 의자에서 휴식하기, 서서 일하기 같은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특히 밥상 대신 식탁을 사용하면 무릎 각도를 크게 굽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양반다리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자세가 훨씬 낫습니다. 또는 방석을 열어 겹갈아 엉덩이를 높여주면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줄어들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피하기입니다.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거나 청소할 때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을 크게 해칩니다. 짧은 시간에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활용해서 앉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는 방바닥이 아닌 소파에 앉고 책을 읽을 때는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0분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지금까지 좌식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오늘부터라도 환경이 좋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무릎 꺾임이 줄어들면 연골 마모가 늦춰지고 통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꾼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전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평생 써야 하는 관절입니다. 한순간의 습관이 10년 뒤 내 무릎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닥 대신 의자, 무릎 꿇기 대신 작은 의자를 사용하는 생활로 바꿔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내 무릎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습관은 바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준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건강해야만 무릎 관절은 제 역할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구조적으로 매우 섬세한 관절입니다. 연골, 인대, 근육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움직여야 하는데 이 중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무릎 주변이 지탱력을 잃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가장 확실한 예방약이 됩니다. 먼저 스트레칭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 아닙니다.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주는 동작만 해도 무릎 뻣뻣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를 보호해 주어 갑작스러운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무릎 스트레칭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당겨 발목을 잡아 허벅지를 늘려줍니다. 이때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2030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숙여 발끝을 잡아줍니다.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나면 성공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무릎 뒤 인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셋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발을 뒤로 멀리 두고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으면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역시 무릎에 연결된 근육을 풀어주어 관절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은 스쿼트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깊은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벽에 기대어 하는 벽,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안전한 변형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두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5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10회, 15회로 늘려가면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레그 레이즈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30cm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무릎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 하고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력 운동만 하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은 단순히 연골만 관리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가 함께 튼튼해야만 오랫동안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스트레칭, 하루 10분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 넣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무릎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주말에 가벼운 산행을 다녀온 후 무릎이 뻐근하고 시큰거린 경험 말입니다. 사실 계단 오르내리기와 등산은 심폐 건강이나 체력에는 좋지만 무릎 관절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활동입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계단 내려오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무릎은 체중의 47배까지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온다면 무릎은 순간적으로 280kg 이상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골이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단 이용 시 주의법. 첫째,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더 천천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을 운동 삼아 빠르게 오르내리지만 무릎에는 큰 독이 됩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체중 일부를 분산시키며 발 전체를 디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끝만으로 내려가면 무릎이 더 꺾여 관절 압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양쪽 무릎에 번갈아 체중을 싣기입니다. 통증이 있는 쪽 무릎만 계속 쓰다 보면 관절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로 먼저 디디고 내려올 때는 아픈 쪽 다리부터 내리는 것이 관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활용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무릎이 약해진 50대 이후에는 계단은 건강 운동이 아니라 관절 파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계단 오르내리기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시 주의법. 등산 역시 무릎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특히 내리막길이 문제인데 내려올 때 무릎은 체중의 몇 배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자주 하는 분들 중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등산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무릎 스트레칭을 5분 이상 해주어야 관절이 놀라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산행 내내 무릎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둘째, 등산 스틱 사용하기입니다. 스틱은 무릎 부담을 약 30%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스틱이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 손상을 막아줍니다. 스틱은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보폭을 크게 하고 빠르게 내려오면 무릎에 순간 충격이 크게 가해집니다. 반대로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습관이 무릎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좋은 등산화 착용하기입니다. 밑창이 두껍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신어야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등산화가 없을 경우에도 최소한 밑창이 낡지 않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산행 시간과 강도 조절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산이나 긴 코스를 오르는 것보다는 가볍게 1시간 정도 평지를 걷거나 낮은 언덕을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등산 대신 평지 걷기나 수영으로 대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산행 후 회복 관리입니다. 등산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릎을 따뜻하게 찜질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붓기나 통증이 심하다면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계단과 등산은 무릎 건강의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면 관절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한 계단 줄이기, 한 보폭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산을 오를 때 단 한 번만 더 신중하게 무릎을 챙겨주신다면 10년 뒤에도 건강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식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릎 관절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연골, 인대, 근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무릎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무릎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5가지입니다. 바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 성분입니다. 1. 단백질 무릎 근육의 건축 자재.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은 그만큼 많은 하중을 직접 받게 되지요.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와 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기름기가 많은 고기보다는 담백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메가-3 지방산 관절 염증을 줄이는 기름. 무릎 관절이 아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칼슘 뼈의 기초 체력. 무릎은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이기 때문에 뼈 자체가 튼튼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주성분으로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멸치는 작은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비타민 D 칼슘의 문을 여는 열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을 때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항산화 성분 연골 노화를 늦추는 방패. 무릎 관절이 손상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하는 녹스름 현상이지요.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 토마토, 견과류가 좋은 예입니다. 특히 베리류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다. 무릎에 좋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음식을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식품, 인스턴트, 지나친 당분과 기름진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과도한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해 뼈 건강을 해칩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실천법. 몇 끼 단백질 반찬 꼭 챙기기.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 먹기. 멸치볶음, 두부, 브로콜리로 칼슘 보충. 햇볕 쬐기 달걀 노른자, 버섯으로 비타민 D 섭취. 베리류, 견과류로 항산화 간식 챙기기.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재료를 얻어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작은 변화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한 걸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약보다 밥상에서 지켜라.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은 하루 종일 우리 몸무게를 버티며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활 속에서 작은 보호장치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장비와 실천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릎 보호대 활용하기.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이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대는 무릎 관절을 고정시켜주고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시간 걷기,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 시 착용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호대를 고를 때는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밀착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헐렁하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착용보다는 활동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발 선택의 중요성. 무릎 보호의 절반은 신발에서 시작됩니다. 밑창이 딱딱하고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신발은 무릎 관절에 그대로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밑창이 두껍고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화는 6개월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밑창 쿠션이 닳아 있으면 무릎 충격 흡수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하이힐을 즐겨 신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힐은 무릎 관절에 큰 압력을 주는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가능하다면 굽이 3cm 이하인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 속 작은 보호 습관. 무릎 건강은 특별한 도구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지 않도록 의자나 책상을 짚고 일어나기. 물건 들 때 무릎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면서 무릎을 약간만 굽히는 자세로 들어 올리기. 장시간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지 않고 양쪽 다리에 번갈아 체중 분산하기. 운전할 때 시트와 페달 거리를 적절히 조절해 무릎이 과도하게 굽히지 않도록 하기. 집안일 할 때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 대신 작은 의자 사용하기. 4. 찜질과 마사지. 무릎 건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찜질과 마사지입니다. 운동이나 활동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평소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역시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절에 염증이 심할 때는 마사지보다 휴식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 체중 분산 도구 활용. 무릎이 약한 분들은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체중의 2030%를 분산할 수 있어 무릎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는 아픈 무릎의 반대편 손에 짚는 것이 원칙입니다. 6. 꾸준한 점검과 예방.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무릎 점검입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붓기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무릎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생활 속 실천 메시지. 여러분,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조금씩 닳아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큰 고장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무릎 보호대, 좋은 신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내 무릎을 정기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걷는 기쁨을 오래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아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릎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 체중 관리, 둘째 저충격 운동, 셋째 좌식 생활 줄이기, 넷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다섯째 계단과 등산 시 주의법, 여섯째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그리고 일곱째 무릎 보호 장비와 생활 속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제가 아니라 바로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바르게 앉고 조금만 부드럽게 걸어도 무릎은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무릎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내일의 무릎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 뒷바라지가 끝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무릎이 아프면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여행도 취미 생활도 손주와 놀아주는 일도 결국 걷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무릎 건강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이미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탁에 멸치볶음을 하나 더 올리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오르는 것, 아침에 일어나 5분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무릎에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닳아 없어지지만 관리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내가 무릎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더 많은 분들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삶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 내 무릎을 사랑하는 작은 습관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담한 하루 건강은 앞으로도 50대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